자, 여러분,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제1장 취득세 여러분요. 쭉 한번 여러분들이 그 목차 내비게이션 이렇게 보시고요. 항상 우리가 이제 조세 총론을 이렇게 다 봤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심화 이론, 우리 개념 완성 과정에서 조세 총론 제일 어려운 내용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납세무 소멸, 우리가 제척 기간, 그 다음에 소멸 시효 기간 이런 것들 배웠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 저 어려운 내용들 배웠고요. 자, 이런 것들은 민법적인 바탕이 좀 돼 있어야지 이해가 쉬운데 어떤 간에 이런 것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권리 구제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작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30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권리 구제라든가 그 조세 불복 절차, 그 다음에 또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한번 그냥 오늘은 그냥 심화 개념 완성해서 이런 거구나 좀 알고 가시면 되고, 자세히 뭐 디테일하게 몰라주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요약집에서 또 한번 훑어보면 또 됩니다. 근데 이제 출제할 수 좀 그렇고, 근데 납세무 소멸에 관한 거, 제척 기간, 소멸시효 이런 것들, 개정 내용 이런 것도 꼭 기억합니다. 자,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지방세 소멸시효 기간 5천만 원 미만은 몇 년? 소멸시효 기간 5천만 원 미만은 5년, 5천만 원 이상은 10년 소멸시효 기간. 자, 국세는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의 소멸시효. 이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세 총론은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고, 우리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목차 내비게이션하고 쭉 출시 경향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만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또 드릴 거고, 99페이지 펴놓으시고, 제가 혹시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인강 들으셨어야죠? 지난주 강의를 안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듣고 오시고, 혹시 안 들으신 분은, 웃으신 분 보니까 마스크 속에서도 웃는 분들은 안 들으신 것 같은데 꼭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시면서 어떤 웃을 상황은 아니었는데 제가 웃었던 게, 제 아버지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사람이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희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저한테 문상 와가지고 몇몇들이 분들이 얘기를 하던데, 그런 얘기들, 어떤 사람이 마스크를 썼다 이렇게 벗으니까, 야, 마스크 다시 써라. 너는 마스크 쓰는 게 훨씬 낫다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웃겨서 혼났네. 그래서 마스크 미남도 있고 마스크 미녀도 있는데, 이걸 벗으면 또 사람들이 야, 다시 써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그런 농담도 하면서 웃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 한 편을 읊어드렸었죠. 예?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하여튼 특히 인강수강생분들 먼 곳에 또 계시고 이렇게 계시고 그런데 걱정도 많고 그럴 건데, 하여튼 여러분을 그 응원하는 시, 멀리서 빈다 나태주 시인의 시를 읊어드렸었습니다. 그 읽어드린 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여기 시에서는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인데 제가 바꿨죠. 봄이다 아프지 마라.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자, 공부는 어수선하다 그래야 공부를 못했어요. 3, 4월 달을 어영부영 보냈어요. 자, 5월 달 돼서 공부 내가 힘들고 막 이렇게 버거웠어요.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시험을 떨어졌어요. 시험 볼 때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공부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 제가 응원할 거고요, 여러분들. 자, 봅니다. 우리 2편 지방세입니다. 2편 지방세인데, 우리 취득세 제1장 취득세에서 과세 대상이에요. 어떤 것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냐. 과세 대상은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이제 잘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별표시하고,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 이 세금은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이 납세의무자는 올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뭐 자주 출제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근데 31회 시험에서 납세의무자는 출제된다 생각하고 잘 보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취득의 시기,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볼 것이냐.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면 취득한 날부터 60일인데 매매의 경우에 계약한 날로부터 60일이냐, 잔금지기로부터 60일이냐, 등기로부터 60일이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어느 때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것이냐. 그래서 이 취득 시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취득 시기가 시험에 최근에 지금 28회 때 나오고, 그 다음에 29회 안 나왔고 30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회 시험은 그러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반대로 양도소득세 양도민 취득 시기는
이제 해거리로 해가지고 최근만 같아도 29회 때 나왔고 30회 안 나왔고 31회 시험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취득 시기가 취득세는 올해는 좀 출제 가능성이 연달아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종합문제 대비해서 공부합니다. 과세표준이요. 자, 세금 계산하려면 과표 결정돼야죠. 그 다음에 자, 몇 프로 세율을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산출세,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를 구할 때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29회 시험 때 계산 사례 문제로 깊은 내용이 나왔지만, 그렇지만 또 과세표준 중요하고요. 자, 30회 시험에 29회 시험 때 세율이 안 나왔었어요. 제가 매년 나오는 건데 세율이. 그래서 제가 30회 시험은 무조건 나온다고 했고 세율 무조건 나왔어요. 31회 시험에서도 역시 과세표준과 세율은 중요합니다. 다른 세금도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과 세율은 항상 출제 1순위입니다. 올해 또 나옵니다. 세율 같은 거랑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납세지,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를 납부에, 세금 납부의 장소로 할 것인 납세지. 자, 그 다음에 납세 절차요. 자, 여러분,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그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느냐. 납세 절차는 무조건 나오는 부분입니다. 출제 항상 1순위입니다. 그래서 납세 절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보세요. 안일비자예요. 과세에 제외하는지. 어떤 경우에 취득세는 비과세느냐. 이게 최근에 독립한 문제로도 나오고 29회 시험 때 독립한 문제 나왔어요. 또 30회 시험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보면 종합문제 속에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28회 시험 때도 나왔고. 자, 그래서 비과세가 별표시 2개입니다. 그래서 별표시 항상 3개는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의 출제된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고, 2개는 중요하게, 최근에 중요하게 자주 출제했던 부분이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른 세금들도 공부는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이 세금은 누가 과세 주체가 되고, 이 세금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고,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 어떻게 하고,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과세되지 않느냐, 이걸 공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목별로 쭉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비교도의 특강을 통해서 횡으로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한 번에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보면서 이론을 우리가 이제 압축 정리하고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3, 4월 과정까지는 힘들어요. 이렇게 이론을 자꾸 막 펼쳐서 배우니까. 이거 배운 게 끝이 아니라 또 펼쳐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펼쳐서 배우지만 이제 요거 배웠던 거 완벽하게 정리 안 돼도 괜찮아요. 요약집 나오면 압축 정리가 되면서 또 비교해서, 횡으로 비교해서 압축 이론 비교해서 정리가 되고요. 이제 비교가 되고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완성하는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요. 벌써부터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든 저렇게든 강의 들으면 구원해 준다고 했는데 벌써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고 오시면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신 분은 반드시 실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럴 때 먼저 여러분 교재는 99페이지입니다. 자, 제1절에서 01번 테마 취득세의 의 및 특징이죠. 의,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취득세는 법에 열거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가 일반적으로 취득한 가격에 법에 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고로 해서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특징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박스 내용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는 건데 그 특징에 관해서, 그 그림에서, 박스 안에 그림에서 특징을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과세 주체는 특광도입니다. 단 시군구가 위임징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청이나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 가서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라. 서울 1000만 인구가 서울 특별시청 앞으로 다 모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시청으로. 자, 그 다음에 강원도 저기 도청소리지는 춘천에 있는데 저기 삼척에 사는 사람, 동해시에 사는 사람이 춘천까지 가서 신고를 하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시군구가 위임징수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당연히 11개 지방세 세금의 과세주체가 되니까 취득세 과세주체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특광도.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취득세는 이거는 줄글 필요가 없어요.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부과하는 행위세고 유통 과정에 부과하고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물세요.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을 보고 세금 계산합니다. 그래서 납세무자의 인적상을 고려해야 하나요? 안 하고 물건만 보고 물건 각각 어떻게 하냐? 개별 과세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주택 두 채를 취득하더라도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과 B주택을 취득한다고 취득가액을 합산해서 취득세 계산하는 게 아니라 A주택은 A주택, B주택은 B주택 각각 물건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물세니까 취득세는 납세문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따지지 않고 단독 명의로 취득하든 공동 명의로 취득하든 취득세는 똑같다고 그랬죠? 네. 자,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계신 분은 모르겠으면 1월달 강의를 들으시면 그 취득세, 조세 총론 취득세는 제가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요 설명. 자, 요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시험에서 다음 중 물세인 조세는 인세인 조세는 안 나온다고 그랬죠?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고 이 의미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요게 중요하죠? 사실주의 과세, 실질 과세 원칙을 소개해 드리는데 우리 부동산세법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 요것만 이해하면 많은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주의 과세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 그래서 교재 거기 필기가 안 돼 있는 분은 99페이지 박스에서 그림에서 특징에서 동그라미 5번 사실주의 과세 그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필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분들은 뭐라고 써놔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이렇게 써놓습니다. 취득세는 등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잔금 치렀다? 내 명의로 등기 아직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등기 안 됐어도.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돼요. 또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그랬을 때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라든가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니까 등록면허세 빼놓고는요. 다 사실주의 과세니까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합니까?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 꼭 알고 있어야지 많은 내용들을 외우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현황 부과합니다. 취득세는 그래서 공부상 현황과 취득일 현재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토지로 돼 있어요. 토지가 농지로 돼 있어요. 근데 취득일 현재 봤더니 실제는 농사 안 짓고 있어요. 나대지 상태예요. 그러면 공부상으로는 이 토지가 농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농사 안 짓는 나대지예요. 그러면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에 따를 때 세금은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한다. 그래서 공부상 농지로 돼 있어도 취득일 현재 실제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농지가 아닌 토지를 과세한다. 이게 현황부과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세부과의 원칙에서 실질 과세 원칙으로서 두 가지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99페이지 02번 취득 있죠? 여기부터 이제 봅니다. 02번 테마에 여러분이 별표시를 2개를 합니다. 02번 테마에 별표시를 2개 하시고요. 자, 여기부터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먼저 보기 전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교재는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봅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취득에.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세에서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기초인문과정이나 기본이론 과정을 들었던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자 처음 오신 분들도 잘 봅니다. 취득세 취득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그래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시험에서는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하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O, X요. X입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잔금 치렀어요. 등기 전 안 됐어도 잔금 치르면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항상 뭘 들어드렸냐?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요. 자, 그래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자산 취득은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 한번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 있고 을이 있는데 갑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을 때 자,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을 합니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합니다. 근데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위탁자 거잖아요. 을 보세요. 믿고 맡은 것뿐이에요. 얘 믿고 맡긴 것뿐이고 얘는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신탁계약 종류면 돌려줘야 되니까 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을의 수탁자의 취득은 형식적인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믿고 맡았다고 돌려줘야 되잖아요.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이 위탁자의 취득이요.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전할 때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잖아요.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이 위탁자의 취득,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위탁자의 취득도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믿고 맡겼다고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자, 수탁자가 현차나요? 그래서 수탁자를 변경합니다.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 병이라는 새로운 신수탁자의 취득이요. 얘도요, 믿고 맡았다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죠.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신수탁자의 취득도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입니다. 근데 단 명의신탁은 과세한다. 여러분이 민법에서 명의신탁 이제 배웠나요? 예? 자, 배웠을 건데, 자,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종주 명의신탁이 있고, 뭐, 부부 명의신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합법이죠? 원래 명의신탁은 원래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건 합법이잖아요. 그럴 때, 종중에서 개인으로 명의신탁할 때요, 취득세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 해지로 개인에서 종중으로 올 때 있죠?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비과세라고 그랬잖아요. 형축 취득으로. 근데 명의신탁은 어떻게 하냐? 과세합니다. 결론만 알아둡니다. 자, 취득세는요, 사실상 여기 보세요.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소유권을. 그래서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합니다. 그러므로 소유권 이해권리 취득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 이해권리 취득이 뭐냐?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이요. 여러분이 장사하려고 상가 임차할 때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요. 자, 전세권이요. 집 전세 얻을 때 취득세 안 내잖아요. 자, 지상권, 지역권, 뭐 이런 거, 저당권 이런 거, 소유권 이해 권리들,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 취득할 때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취득할 때 취득세 안 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나중에 토지에 대해서 이제 취득세 내는 경우가 있지만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해서는 취득세 내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떻든 간에 이런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취득세 과세상이 아니라는 거. 시험에서는 이거 슬쩍 집어넣고 속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의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보겠습니다. 99페이지 취득 정의에서 동그라미 1번 취득이란 밑줄이요. 자, 99페이지 맨 하단에서 동그라미 1번 취득이란 밑줄, 그리고 제가 읽어볼게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간축엔 토지성 등과 그 밖의 이화유산축으로서 여기 밑줄이야. 이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밑줄자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일단 원시, 승계, 유상무상 모든 취득인데 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여기를 보세요. 자, 요 얘기는 지금 제가 이제 취득세 취득이 뭔지 소개해드렸고 여러분들이 핵심 요약 정리 받으신 거기에는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기본세는 안 나와 있지만 요약 정리 다 돼 있고요. 자, 봅니다. 취득세의 취득 유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취득세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 유형과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몇 페이지냐면 요거 좀 이따가 다시 와서 볼게요, 여러분들. 자, 교재 몇 페이지냐면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취득 유형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일단 취득 유형부터 쭉 보고 다시 99페이지 내용을 다시 보여야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 유형과 사실상 취득 유형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 취득인데 어떤 건지 일단 한번 볼게요. 사실상 취득 유형이 있는데요. 자, 취득세 사실상 취득 유형은 원시 취득과 또 승계 취득으로 나눠지고요. 교재 여러분들이 거기 10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일단 취득 유형을 보세요. 100페이지 안가로 2번 취득 유형을 봅니다. 취득세 취득 유형은요, 사실상 취득과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했다고 지방세법상 간주하는 간주 취득 유형으로 구분이 돼요. 그랬을 때
제가 지난 수랑까지는 판사하면서 쭉 소개해드렸던 건데 오늘은 여기를 바로 보면서 보세요. 취득세 취득령은 사실상 취득령과 그림을 보세요. 간주 취득.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에서 취득했다고 간주에서 부과되는 간주 취득령으로 나눠지고요. 사실상 취득은 또 전소유자에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 등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랬을 때 사실상 취득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원시 취득 유형을 한번 봅니다. 원시 취득은요, 전소유자 없이 새로 처음으로 소유권을 창출하여 취득하는 건데, 다만 수용재결로 취득하는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가 돼요. 그래서 교재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100페이지 박스 아래 바로 원시 취득에서 각주 표시 땡땡 꽃 표시 2개 수용재결로 취득하는 경우 등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 취득한 경우 제외한다 맺혀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소유권을 새로 창출하여 취득해야지, 수용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빌려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수용권자가 이전받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기 원시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을 창출해 취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을 쫙 걷고요. 그 다음에 원시 취득령을 보면 여러분 봅니다. 건축물, 건축, 신축, 재축이요. 맨 땅에 건물 지었다, 다시 지었다. 자, 그러면 전소유자 없으니까 원시 취득입니다. 민법상 시효 취득, 또 토지 매립간척으로 인한 토지 취득, 맨 땅에 매립간척 해가지고 토지를 취득하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원시 취득으로서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원시 취득에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한다고 아까 살짝 봤잖아요. 근데 자,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 그리스 선주로부터 배를 주문받아 건조합니다. 이런 경우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 안에서 과세합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는데요. 차, 기, 항, 선입니다. 차기, 항, 선. 거기 교재 여러분들 원시 취득 의요. 한번 볼게요. 교재 100페이지 전소유자 없이 소유권을 새로이 창출할 취득 가능성을 말한다. 다만 거기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어요.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입니다. 차, 기, 항, 선이요. 승계 축인 경우에만 과세한다 밑줄짝입니다. 여기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완성차를 조립 생산 라인에 딱 완성차 만들었어요. 현대자동차 이전에 그 자동차에 대한 전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현대자동차가 원시 취득했어요. 거기다 대고 취득세를 딱 부과하면 완성차 만들었을 때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가격에 취득세 부과받은 만큼을 반영해서 소비자들에게 팔겠죠? 그럼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는데, 또 가만히 보니까 이미 자동차 가격에 취득세가 또 반영되어 있는 거잖아요. 애초에 부과됐던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고 수출 경쟁력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 차, 다 같이요. 시작. 차, 기, 항, 선은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승계 취득만 과세합니다. 원래 취득세는 원시 취득도 과세가 되지만 이런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차량, 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에 한하여 과세한다. X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 그 다음에 거기 니은번 교재 100페이지 유형은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101페이지 동그라미 2번 승계 취득입니다. 승계 취득 봅니다. 승계 취득은 읽어보면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 의의는 읽어보는 거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서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나눠지는데, 유상승계취득 매매여 거래대금 주고 취득하니까 대표적인 취득세 과세는 유형이고, 교환이요 금전 이해 재산권을 서로 맞바꿀 때 갑소유의 A 건물, 을소의 B 토지를 서로 맞바꿔요. 그럼 자신 소유 부동산을 대가로 주고 상대방 부동산을 취득하니까 유상승계 취득하고, 또 다른 상대방은 자기 부동산 주고 받으니까 유상승계 취득. 그래서 교환은 거래 양당사 모두에게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이고요. 법인의 현물출자라든가 다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다 취득세가 부과되는 유형이에요. 눈 한번 이해하면서 보면 돼요. 상속증여요. 자, 상속증여 같은 무상취득도 부과됩니다. 여기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과세인데 교재 어디냐면 여러분요, 교재 승계취득에서요 유형 그 기억번호 의 읽어보는 거, 니은번 유형에서 A, B, C 읽어보는 거고 제목만 보는 거고요. 그 동그라미 D번입니다. 상속증여 등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거 밑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과세합니다. 아니 상속받았는데 증여받았는데 그 당시에 상속세 증여세를 냈는데 또 취득세 또 내야 되나요? 상속 증여받은 물건이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면 옛날에 상속세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예? 상속세 증여세 과세 목적과 취득세 과세 목적은 다르기 때문에 상속 증여 같은 무상취득도 과세됩니다. 그래서 99페이지 다시 여러분 가보세요. 다시 99페이지 가보시면 정의 아까 밑줄 걷죠. 동그라미 1번 취득이란 밑줄 두 번째 줄 끝에 원시 승계 유상무상 이 모든 취득을 말한다 밑줄 그리고 99페이지 맨 아래 취득세는 양도세와 달리 무상취득의 경우에도 과세한다 밑줄이요. 우리 기본 이론 과정을 배웠던 분들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사실상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취득해야 되는데 그죠? 반드시. 근데 취득세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과세합니다. 그래서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넘어갑니다. 100페이지 이어서 봅니다. 100페이지 동그라미 2번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한다. 즉 민법 등 밑줄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죠. 자 실질과세원칙상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당의 물건에 대해서 사용 수익할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면 사실상 취득한 거로 보는 사실주의를 취한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거기 꽃표시 각주표시 봅니다. 소유권을 또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밑줄이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제가 추가해서 아까 소개해 드렸습니다.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자 취득세 이런 부동산 임차권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저 전세권, 지상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것은 취득세상이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처럼요. 3번 얘기는 이런 거예요.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에서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얘기냐 그러면 간주취득입니다. 지방세법상 여기 보세요.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얘기가 이제 교재 101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01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얘기냐 그러면 거기 그림을 교재를 보겠습니다. 101페이지 간주취득의 유형이요.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인데 유형 동그라미 A번 토지 지목 변경이야.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본다 밑줄 짝입니다. 자,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된다. 거기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들. 101페이지 맨 아래 박스에 그림을 보니까 갑이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취득일 당시에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목 변경사를 착공했어요. 그 지목 변경사 착공일 당시 가액은 1억이었습니다. 나중에 지목이 변경됩니다. 대로요. 자 그러면은 지목 변경 전에 밭이었을 때 소유자 갑입니다.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을 때도 소유자 누구예요? 갑입니다.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다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지목 변경은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밭에서 요 얘기는 지금 이런 얘기죠.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해. 자 그러면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그러면 지목 변경 전에 소유자 갑이고 지목 변경 후에도 소유자 대로 지목 변경했을 때도 갑입니다. 자 대라는 것을 갑이 원시 수한 것도 아니고 승기 수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단순히 지목이 변경됐을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통념상 이 대지의 취득은 원시, 승계, 유상무상 어느 취득령에도 해당되지 않잖아요. 근데 지목 변경 전에 1억이었는데 지목 변경했더니 5억이 됐다. 이렇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웃다 간에 네가 토지가 지목 변경으로 가치가 요 사례 같으면 4억 원만큼 증가해서 그럼 이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오늘 조금 그래도 배려해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 단순히 여기 뭡니다. 토지 지목 변경은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부과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하나요.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취득한 것으로 의지합니다. 아셨죠? 단순히 토지 지목 변경된다고 부과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자 교재 넘기시면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동그라미 B번에 보세요.
차량 등의 종류 변경, 또 본문 밑줄입니다. 차량계 장비 선박에, 여기는 항공기 없어요.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종류 변경이 뭔지 거기 나와 있어요. 줄 긋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종류 변경 참고적으로 보세요. 차량과 계장비의 경우는 엔진을 교체한다거나 적재정량 승선 인원 차체가 각각 변경되는 것을 말하고, 선박의 경우는 기관이나 승선 인원 용도 등이 변경된 것을 말합니다. 자, 자동차의 엔진을 교체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제 자동차의 엔진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엔진을 교체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맨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저녁으로 돌아다니면서 제 자동차의 엔진이 망가져? 말이 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갑이란 사람의 자동차 엔진이 망가졌습니다. 엔진을 교체합니다. 엔진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엔진이 교체됨으로 가치가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액의 증가를 추리겠다고 의지합니다. 또 양가로 그리고 세 번째로 동그라미 C번입니다. 개수입니다. 교재 보세요. 동그라미 C번 102페이지. 건축법 중에 따른 대수원을 포함해요. 개수에는 공법에서 배우는 대수원을 포함한 대수원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법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한 것을 말합니다. 자, 밑줄입니다. 개수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자, 건축물 개수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 없잖아요. 근데 개수함으로 가치가 증가했겠죠? 가치 증가분을 취겠다고 간주해서 취득세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D번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과점주주 주식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런 경우에 다 가액이 증가했을 때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부가 되는데, 과점주주의 주식입니다. 주식은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한 자가 주식을 취득해요. 비상장법인에. 자, 이따가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비상장법인이어야 돼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안 돼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멋대로 합니다. 우리 법인의 부동산 사자 팔자 막 지멋대로 하니까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그 비상장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법인이 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명으로 등기되어 있는, 즉 신탁한 부동산을 포함해서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이 과점주주가 있죠? 직접 이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식을 취득했는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이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봐가지고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주식을 취득했는데 취득한 비율만큼 법인 소유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간주해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다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자, 제외합니다. 납세무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이따가 나오지만 제가 지난 수능반에도 물어봤어요. 제가 비상장 법인을 요번에 설립할 건데, 제가 설립하는 비상장 법인 주식을 법인 설립할 때 제가 설립하는 법인의 주식을 사실 분, 지난번에는 한두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좋네, 저기. 충성심이 강한 그대여 하여튼. 자, 근데 이렇게 몇몇 분들이나 이렇게 손 들고 그러지, 나머지 분들은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무슨 사업계획 설명 것도 아니고 제가 비상장을 설립하는데 살 거예요. 근데 무조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알아도 비상장법인 설립해? 자, 안 사잖아요, 사람들이 주식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법인 설립할 때는 주주 1인구 갖고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자들끼리 주주를 구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독과점을 옥죄하고 소유분산을 시키면 법인 설립이 돼야 한대요? 안 되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 발행한 주식지분을 취득한 경우는 납세무가 없습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감자요. 감자가 뭐냐면 포테이토가 아니라요, 다른 사원의 주식이 소각됨으로 인해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의 주식 보유비율이 덩달아 높아져서 과점주가 된 이런 경우에는 주식 취득 행위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감자의 경우도 제외, 납세무가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바탕으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2페이지 동그라미 D번 법인 설립 시 동그라미 D번에서 설립 시 발행한 주식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밑줄이고, 양가로 3번 과점주에 대한 간주 취득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 그래가지고요. 제도의 취지 그래서 읽어보면 하여튼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 지자산과 다를 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비상장물이 과점주가 되면. 그러니까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과세한다는 얘기가 박스 안에 동그라미 A번, B번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런 얘기고, 과점주주
용어 설명 나와 있죠? 자, 주주 또는 유한 책임선 한 명과 그 조그만 글씨 보세요. 법령이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강자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밑줍니다. 100분의 얼마?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적으로 행사한 자들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의 아니에요? 아닙니다. 50% 어떻게 돼? 초과 보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초과 보유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과점주주 그러면 하여튼 100분의 50을 초과 보유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강자들로서,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점주주란 자는 딱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과점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자면 A라는 어떤 비상장 법인에 있어서 A라는 비상장 법인에 자, 갑주주, 을주주, 병주주 3명의 주주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갑주주가 주식 30%, 을주주가 40%, 병주주가 30%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얘네들 지금 과점주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50% 초과하는 주주가 없으니까. 근데 딱 50%안 되고 초과해야 되는데. 그런데 얘네들이 만약에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친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주주 1인과 친족관계 등 기타 특수관계인자 주식은 합쳐서 판단해요. 몇 프로예요? 70%. 그러니까 갑과 을은 뭐가 돼요? 과점주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점주주는 이렇게 여러 명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쳤을 때 50% 초과합니다. 그럴 때 과점주들은 이 갑과 을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뭐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유가증권시장의 주식을 상장한 법인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과점주주여도 지멋대로 못해요. 이사회, 주청, 의결, 결의 등을 거쳐야 되니까. 비상장 법인일 때 지멋대로 합니다. 코스닥 상장 법인 포함해서. 그 얘기가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보세요. 과점주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 실질 행사하는 자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 의 A번 한번 자 볼게요. 102페이지입니다. 의 A번 비상장 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른 과점주가 됐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밑줄이죠. 부동산 등 법인이 신탁한 경우에는 신탁한 부동산 포함해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짝입니다. 근데 또 꽃표시 보니까 밑줄이요.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비상장 법인 설립 시 자기하고 자기 특수관계자끼리 주주를 구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주식을 안 사니까. 설립 시는 납세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독과점 먹자면 안 되니까. B번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 납세 의무에 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차입사 적용을 준용한다. 밑줄 짝입니다. 그 말은 과점주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성립요건 봅니다. 기업권의 비상장 법인의 사실상 주주 사원이어야 한다. 밑줄. 자, 동그라미 A번 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과점주도 지멋대로 못하니까요. 그 얘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번, 하여튼 비상장 법인이어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니은번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과점주가 된 경우에 한다. 그래서 A번 봅니다. 법인 설립 시 과점주가 된 경우,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 나왔네.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설립 시에 납세의무 있다는 식으로 바꿔서 설립 시는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3번 과세 범위요. 요걸 이제 안 배웠었죠? 요걸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에 29회 시험 때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독립화 문제로는 근데 그래도 한번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주식을 취득했는데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비상장 법인 소유 부동산 등을 과점주주가 취득했다고 간주의 취득세 부과가 되잖아요. 과세되는 범위를 보면 비상장 A법인의 갑주주가 있습니다. 설립 시 40% 취득했습니다. 이 설립 시 40% 주식 취득은 과세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건 과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설립일 이후에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했어야 돼요. 또는 증자 등을 통해서 20%를 추가 취득했어요. 설립하고 나서. 그래서 60%가 됩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과점주가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모두 60%,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주식 모두 과세합니다. 20%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몇 프로 과세한다고요? 60% 모두 과세합니다. 근데 과점주가 된 이후에 10%를 추가 취득했습니다. 과점주가 된 이후에 증가가 있을 때는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60에서 10% 추가 취득이 70%가 되면 몇 프로 과세한다고요? 여기 몇 프로? 10%만 과세합니다. 증가분만.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증가분만. 자, 이게 기본이에요.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전체 모두 과세하고, 과점주가 된 이후에 증가가 있을 때는 뭐만? 증가분만 과세한다. 이겁니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해당 과점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교재 103페이지 최초 과점주가 된 경우 그 얘기 쭉 나와 있습니다. 기업번에 최초 과점주가 된 경우 법인의 과점주도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유한책임사원의 주식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여기 밑줄입니다. 여기부터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는 최초로 과점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가 소유한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여기 포인트죠, 취득한 것과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사례 1을 봅니다. 설립 후 지분 60%를 취득해 과점주가 됐어요. 설립 당시 0%였다가 납세금 없죠. 나중에 60%를 추가 취득하면 60% 전체 과세하고. 또 2번의 예를 또 볼게요. 설립 당시에는 40%였다가 나중에 20%를 추가 취득해 가지고 오른쪽을 보세요. 20% 추가 취득해서 다시 보유지분 60%가 됐어요. 그럼 납세무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몇 프로 과세한다고요? 60% 전체 과세합니다. 표 보는 방법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니은번 기존 과점주죠. 이미 과점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해서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여기 밑줄입니다, 그 증가분 된 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밑줄. 다만 증가된 후에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밑줄 쫙이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104페이지에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얘기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104페이지 나와 있는 얘기들이 이런 거예요. 여기 봅니다. 여기 보세요. 설립 당시 40%, 설립 시 주식 취득은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설립 시는 과세하지 않아요. 자, 설립 이후에 30%를 추가 취득해 가지고 70%가 됩니다. 그러면 과점주가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과점주가 된 날의 현재 지분율 모두 70%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10%를 양도를 했어요. 60%가 됩니다. 취득한 게 없이 줄어들었으니까 납세는 없어요. 근데 60%인데 여전히 과점주주네요. 근데 20%를 추가 취득해서 80%가 됩니다. 주식이 이 60에서 80%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늘어났을 때는 원래 과점주가 된 이유는 증가분만 과세하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최고 비율이 몇 프로예요? 70%. 이 최고 비율보다 늘어났을 때 과세합니다. 70에서 80% 몇 프로 늘어났어요? 10%. 그래서 증가분이 있으면 증가분 10%를 과세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증감 변동하잖아요. 자, 팔았다가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사면 취득세, 팔았다가 사면 취득세. 그럼 계속 주식은 계속 사고 파고 하는 게,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주식 특징인데, 그러면 과점주가 된 상태에서 지분이 늘어나면 취득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이 늘어난 날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것만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고. 그러면 다음 걸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교재 나와 있는 거예요. 설립 당시에는 50%입니다. 자, 설립 시 취득은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립 후 취득 및 증자 50%였는데 30%를 추가해 80%가 됩니다. 과점주가 아니었다가 50% 초과해지 과점주예요? 딱 50% 아니잖아요.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으니까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하죠. 80%. 그랬다가 20%를 다른 사원이나 주식에 양도했어요. 60% 줄었어요. 근데 여전히 과점주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주식은 줄었으니까 납세무 없고, 자, 10%를 추가 취득해서 70%가 됩니다. 그러면 60에서 70% 지분이 증가된 날 기준으로 그 이전의 최고 비율이 80%다. 그러면 80에서 70 최고 비율보다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으니까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해하면 쉬운 건데, 왜? 그 얘기를 제가 쭉 지금 104페이지 사례 1, 2, 3을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차 과점주주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차 과점주주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세요. 재차 과점주주는 이것도 설명 다 드렸고, 재차 과점주주 한번 보겠습니다. 고쳐네 참. 고쳐네. 한번 보세요. 104페이지 디귿번입니다. 재차 과점주 한번 보세요.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 선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해서 다주과점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과점주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세 번째 줄 다시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등 비율보다 밑줄입니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와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설립 당시에는 여기를 보세요. 설립 당시에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스트레칭도 한번 안 하고 그냥 계속 강의만 했네. 진짜.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잠깐 또 쉬었다 갈 거니까 일단 한번 보세요. 설립 당시에 40%는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설립일 이후에 30%를 추가 취득해서 70%가 됐습니다.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으니까 몇 프로 과세? 70% 전체 과세합니다. 그랬는데 주식을 25%를 양도해서 45% 과점주 아니게 됐어요. 자, 그랬다가 나중에 주식을 15%를 추가 취득해서 60% 과점주가 다시 됐어요.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됐습니다. 이럴 때는 아까는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계속 주식이 증가 변동하는 거고,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요거는 지금 과점주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된 거예요.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됐어요. 이럴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과점주가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합니다. 자, 그래서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법령의 반대 속으로 그러면 104페이지 사례 1번을 한번 볼게요. 사례 1번인 거예요. 자, 거기 설립 당시 40%였다가 자, 60% 됐다가 20%를 양도해서 104페이지 맨 아래 표 보고 있습니다. 40% 과점주 아니게 됐다가 30% 추가 주식이 70%가 됐습니다. 60, 40, 70% 됐어요. 이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 60%와 다시 된 비율 70%를 비교하니까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증가분 몇 프로만? 10%만 과세하는 거고. 105페이지 맨 꼭대기 2번이 자, 보세요. 40%였다가 설립 당시에 30% 추가 주식이 70%예요. 그랬다가 25% 양도 45% 했다가 60%. 금방 설명드렸죠? 과점주였다 아니었다 다시 될 때는 요 과점주였대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증가가 없으면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 대신 요거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105페이지 핵심 내용은 아까 말씀을 제가 다 드렸어요. 자, 105페이지 맨 아래 핵심 과점주에 대한 간주취득법입니다. 1번에서 과점주라는 자는 두 번째 줄 전체에서 몇 프로? 50% 추가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들 밑줄이고, 비상장법인이 한다는 거 밑줄, 또 과점주는 취득세 납부에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밑줄이요. 자, 이런 것들 정도. 자, 상장한 법인은 납세무 없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교재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보시니까 106페이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1번은 생략하고 2번 봅니다.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3번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집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무를 부담한다. 아까 설립 시는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자, 4번 5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5번 같은 것도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2절 취득세 과세상입니다. 자, 여러분 취득세 대상인데 잠깐요. 우리 오늘 조금 길게 한다고 그랬죠? 이번 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제가 저기 할 건데 오늘 어떻게 좀 길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 취득세 대상 잠깐 쉬었다가 조금만 쉬고 오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잠깐 쉬겠습니다.